네, 두 번째 시간에는 일본의 지방의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의장, 부의장인데 결론적으로 일본의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권한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서의 어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이제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1인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부의장이 2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뭐 그 지방마다 다릅니다만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에 그죠?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의 임기는 합의 또는 관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합의를 하는데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 뭐 1년 또는 2년 또는 4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4년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 보통 임기를 의장단 임기를 1년이나 2년으로 하는 시의회가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 그죠? 정촌의회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1년이나 2년으로 하고 있다. 너무 이제 한 의장단이 그 4년을 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뭐 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애들이 쓰는 말 중에 고인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고인물이라는 것 자체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조금 아주 이렇게 달인을 의미하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됩니다만은 특히 정치권에서는 하나의 어떤 집단이나 의장단이 너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권과 관계에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를 대표한다라고 하여서 의장의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106조가 있는데 105조도 있습니다만은 105조는 제가 뭐 많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105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장의 어떤 위원회 출석 발언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06조가 나오는데, 일본의 지방자치법 106조에서는 의장이 사고로 인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만일의 경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떤 뭐 픽션입니다만은 지정생존자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그죠 카피해가지고 이제 물론 뭐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작품에 대한 그 비용은 지불했겠죠. 해서 그 지정생존자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 국회가 테러를 당해서 대통령과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해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의 어떤 직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테러의 배후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드라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6조에서 의장이 사고로 인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법정대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법정대리. 그래서 법정대리는 그 피대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인정되는 임의대리에 대립한다. 다시 말해서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그죠? 법적인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좁은 의미의 법정 대리, 넓은 의미의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정 대리라고 할 때는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정대리인데 헌법 제71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국무총리라든지 부총리도 다 한꺼번에 사망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날 때 대통령을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대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정대리예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지정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가 사망했을 때 그 다음 순서가 누구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 그 정부 조직도에 보시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뭐 나머지 그 분들도 다 이렇게 사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무위원회 순서라는 게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위원회 순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그죠? 시간이 되면은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거를 다 이렇게 한 번씩 쭉 보면서, 그 다음 3순위가 누구이고 4순위가 누구이고 이걸 쭉 봤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다음 5순위, 6순위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지금 현재,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장 및 부의장이 함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거나, 아니면은 또 의회가 사전에 의장에게 임시의장의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8조가 저도 108조가 빼버렸는데 108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 사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원 면직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그래서 사직을 할 때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한데 다만 부의장에 대해서는 의회가 폐의 중일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사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의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한국의 지방의회에서의 의장과 부의장의 어떤,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이제 보통 모든 지방의회에 다 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국회에 설치되는 것과 똑같은, 물론 당연히 국회위원회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설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의회에 보면은 한 상임위원회가 그죠. 6개 정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대구시의회에 보면은,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고,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과에 한 분은 지금 수료하셨습니다만은, 두 분이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달수구에 또 우리 윤 의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죠, 남구에 또, 그죠, 최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 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국회에는 당연히 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위원회가 그죠,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제 운영위원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요즘 TV 많이 나오는 법제사법 그죠, 위원회, 정무위원회, 그 다음에 기획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국방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는 뭐 잘 안 보는데 국방위원회가 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노동도 상당히 좀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환경노동위원회도 있고 보건복지위원회 뭐 그 다음에 정보위원회, 그죠? 국가정보원 관련된 정보위원회도 많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도, 그죠? 좀 뭐 집값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분들 아시는 특별위원회도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예산결산위원회도 있고, 윤리위원회,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인사청문 관련해가지고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항상 필요를 한데, 보시면은, 그, 일본의 보통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는 조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어떤 위원회의 어떤 종류라든지 위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가 이 필치기관, 무조건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 것과 다르게 일본의 지방의회에서의 어떤 위원회는 필치 기관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설치를 필치가 아니고 임의로 그냥 자기 실정이나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본회의 중심주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조금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보통 지방 공공단체에 이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그죠? 보시면은 보통 이게 위원은 한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나 2006년도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의 어떤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속 제한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적어도 한 개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소수의파, 이게 유리한 개정으로 평가된다라고 했는데, 이 소수의파라는 용어가 한국에는 없어요. 그죠? 보팅 그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에는 원내 교섭 단체라는 게 없습니다. 정식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회파다. 근데 회파라는 것은 뭐 정당 단위로 회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작은 어떤 소속 위원들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은 큰 정당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당 간의 연합이 나타납니다. 근데 무소속도 자기들끼리만 있으면은 이 위원회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위원회에 어떤 위원들을 배치할 때 당연히 의석수가 많은 정당들의 이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국회를 보더라도 민주당하고 뭐 국힘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민주당이 그죠? 그 뭐 당연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상반기에는 다 독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그 바람직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이제 해서 정당 단위로 회파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2명 이상으로 회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뭐 2명만 하시겠습니까? 그죠?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파를 결성하는 그 어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그 의원들을 확보해서 세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무소속인데 정당은 가입하고 싶지 않지만은 회파에 의해서 내가 이 회파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특별한 권익이나 이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의원 개인 간의 어떤 접점에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회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의원 또 이사의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각 해파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할당은 당연히 해파가 가지고 있는 소속 의원 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 해파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의 어떤 정치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제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파라는 것 자체가 뭐 그 다양한 어떤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들어있고 또 이렇게 뭐 무소속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 가면은 원내 대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원총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원내 교섭 단체 제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일본에서는 그래서 간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사장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지도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게 이제 간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일본어로 따지면은 이제 뭐 그 조직에서 좀 중심이 되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여기 보면 간사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사장. 그래서 조직에서 중심이 되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이 직책이다. 그죠? 아니면은 뭐 간사의 어떤 장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간사장이다. 그래서 정당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을 간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 지금 일본의 어떤 총리 이렇게 사파전인데, 그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한 명이 보시면은 노다 세이코라는 이 사람이 당의 간사장을 대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라든지 기시다 후미오 전 당 정무조사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의 총무상이라든지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이잖아요. 근데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고노가 이게 상당히 고노다로라는 일본의 어떤 정치인도 아주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유학도 이제 갔다 온 상당히 엘리트 집안인데, 아버지가 고노 요헤이라는, 고노 다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아들이 고노 다마를 발표했던 그죠? 다마를 발표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조금 우호적이었는데 어떻게 그죠?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게 과연 그렇게 한일 관계가 우호적일까? 라고 이렇게 조금 반문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본의 어떤 정치인들 자체가 우익의 힘을 얻어가지고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노다로가 원래는 친한파였는데 이게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우익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소수의파에게 유리한 계정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밑에 이제 표 여기 2-3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보시면은, 도도부현 의회 가운데, 하나의 의회가, 가장 많은 위원회 수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는 9개의 위원회를 지금 현재 이렇게 두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구위원회, 그렇죠. 도도부현 의회 가운데서 9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의회가 가장 많아요. 위원회가 9개가, 그죠? 이게 지금 2개의 의회가 구위원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는 4개예요.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는 10개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뭐 21.3%, 이거는 4.2%인데, 제일 많은 데는 여기입니다. 6위원회. 그죠? 도도부yon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의 6개로 설치되고 있는 의회가, 자, 21개입니다. 47개 도도부yon 의회 중에서 21개, 거의 뭐 한 과반수는 안 됩니다만은, 이 5위원회가 상당히, 6위원회가 44.7%, 그 다음에 5위원회, 그 다음에 8위원회, 그죠? 4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6위원회가 제일 많고,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위원회, 그 다음에 5위원회하고 8위원회는 동일하고, 7위원회도 그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6위원회, 6개 위원회나 제일 많고, 그 다음 4위원회를 또 선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의회 이제 그죠? 도도부yon 말고 우리가 시의회의 이제 경우에는 시의 인구에 따라서 아니면 시의 규모 등에 뭐 따라서 최저 한 개의 어떤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8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의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표 2-4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자, 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인데 이것도 2014년 자료입니다만은 전체 800 그죠? 13개의 시의회 상임위원회 평균 설치 수는 여기 보시면은 3.4개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 5만 미만 5만에 10만 해가지고 인구 수에 따라서 시의 인구에 따른 규모의 등에 따라서 이원의 숫자가 많이 다른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그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평균을 쭉 보시면은 3.4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여기 3위원회 인구가 5만에서 10만 미만은 180시가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만에서 20만에는 그죠? 4개의 위원회 20만에서 30만은 뭐 4개 그죠? 그 다음 여기도 30만 40만도 4개 4개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평균이 여기 보면은 뭐 3.4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시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전체 숫자는 여기 보시면은 400개 시가 여기 3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시가 247개 해서 30.4%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 뭡니까? 그죠? 시의회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3개의 위원회 아니면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숫자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의회 말고 그 정촌 우리가 도도부yon 시정촌이지 않습니까? 정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918개 정촌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2014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표가 이거 조금 이렇게 작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2.4개예요. 그래서 설치시 평균이 2.4개고 상임위가 없는 것도 10개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어떤 그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필치기관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설치를 그냥 임의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주 작은 지방공공단체 의회에서는 본회의를 중심으로 그죠? 의회를 운영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된 곳도 10개가 있다는 것이고 제일 많이 된 거는 그죠? 2개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3위원회가 262, 2위원회가 567, 이 2개만 합치더라도 굉장히 나머지 뭐 1, 2위원회라든지 4위원회라든지 5위원회는 뭐 평균적으로 아주 적고 그래서 평균 2.4개다 이렇게 하나 위원회였던 위원 수는 6.2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위원회 숫자가 일본에 비해서는 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비교표를 보더라도 뭐 물론 이게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달수구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달수구를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 한 30만 정도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여기 4개 이온회가 가장 많고 인구가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봤을 때는 요 4개 이온회 보통 4개 이온회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아까 밑에 보셨던 이 정촌 그죠? 시는 그렇고 정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하나 보시면은 이온회가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창녕이지 않습니까? 창녕군 의회가 이온회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창녕군에 보니까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데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잘 안 나오네. 홈페이지가 조금 요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보니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통 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창녕군 인구가 한 5만 정도 조금 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원의 숫자가 한 3개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가보시면은 2006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의원의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속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소속제 채용을 하고 있는 정촌 수가 약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의 어떤 복수 소속제를 채용하지 않는 정촌 의원의 수가 훨씬 많다라고 나와 있고, 채용 정촌 평균 의원의 수는 정촌의회 상임위원회 평균 설치수보다 조금 높은 2.9개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개 이원의 평균 정수 역시 6.8명으로 이렇게 약간씩 더 높다라고 여기 표에 보시면 이렇게 표 2-6을 보시면은 정촌위원회 상임위원회 복수 소속제 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2.9개 채용 정촌 평균 위원회 수였던 조금보다 여기 평균, 여기 위에 보시면은 2.4잖아요. 그죠? 2.4인데, 그죠? 여기 설치수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도 6.2인데, 여기도 6.8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복수 소속이 안 되게끔 미채용되어 있는 게 668, 채용수가 250에서 훨씬 더 많은 정촌의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복수 소속제를 현재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요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위원회는 운영사항이라든지 회의 규칙이라든지 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의장의 자문사항에 관한 조사를 행해서 의안이라든지 청원을 심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의 의견에 따라서 부의된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원은 이원에 부의된 사건이 의회에서 심의되는 기간 동안에 재임을 할 수 있고,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부의된 특정 사건은 의회가 폐회 중에도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여기 밑에 나와 있다시피 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